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오전 라이브 방송은 오만한 인터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전병서 소장님이랑 얘기 나눠볼 건데요. 10월에 경주에서 중국과 미국,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납니다. 이 양측의 미묘한 감정선, 긴장감, 지금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그런 내용들 얘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워낙 반도체 오랫동안 연구해 오고 들여다보셨기 때문에 최근에 이 엔비디아의 인텔 도와주기 이런 내용들 우리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반도체 산업 등등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이 한국, 중국 매우 자주 오며 가며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중국에서 인상적으로 보신 내용들이 좀 있으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네. 그 베이징에 이번에 그 로봇들이 마라톤 대회하고 이제 운동회 어떤 지역을 한번 가봤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로봇 판매점 같은 걸 만들어놨어요. 이수왕이라고 네. 그 북경 남쪽에 거기를 한 바퀴 둘러봤는데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전시장에 애기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와서 뭘 하자 봤더니만 엄마가 손잡고 와서 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얘기도 해주고 또 이제 음식 그 조리한 것 이런 걸 이제 로봇가 날라다 주고 네. 거기서 애들이 좋아하는 동요를 그 로봇가 춤을 추면서 불러요. 네. 그럼 애들이 같이 따라서 부르고. 저 장면이죠. 저한테 네. 보내주신 영상이. 그래서 이게 지금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은 그렇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 저렇게 로봇하고 같이 놀고 동화되고 로봇가 날라주는 음식 먹고 하면 이 로봇하고 친구가 되는 이제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지났을 때 그 산업이 발전 어떻게 될 거냐. 이거 굉장히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또 그 자율주행 택시죠. 네. 그 로봇 택시도 제가 타봤는데 거의 기어들기도 잘하고 신호도 잘 지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여러 가지 기회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다 막히는 상태에서 그 옆집은 AI 로봇이 이제 달려가는구나. 그래서 중국의 주가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만 그 주도주가 전부 반도체 AI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중국 망했다. 여기에만 이제 빠져가지고 못 보던 중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내수 소비가 아니라 중국의 첨단 기술 잘못 보면 이제 우리 크게 실수한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는 싫고 안 가는 건 선택이지만 중국의 발전의 정도를 보는 것은 이건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로봇 단지 다녀오시면서 제조 산업 현장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으로 꽤 많이 침투해 있는 이 중국의 첨단 기술 현황을 보시고 중국 싫어서 안 가는 거는 그냥 기호의 문제이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좀 반드시 들여다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인텔을 결국 이러저러하게 도와준다고 선언을 했지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득실을 좀 따져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당장 파운드리는 같이 내용이 안 돼 있던데 이 의미도 같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인텔 구하기를 해요. 그래서 보조금 주던 거를 바꿔가지고 지분으로 출자한다고 그러고 또 전선 왕을 압박을 해가지고 이제 지분을 사게 한 거죠. 근데 이걸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추가적으로 거기다가 돈을 넣는 거냐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지분을 사서 이게 주주가 되는 거냐 하는 건데 이건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 인젝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인텔의 문제는 첫 번째는 이제 첨단 반도체를 만들 기술 인력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캐시가 빵꾸 난 거죠. 네. 캐시 플로우하고 인재를 넣어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거래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지분을 샀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닥에서 사서 시세 차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생태계 구축이에요. 그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TSMC한테 거의 100%를 의존하고 있고 HBM은 이제 하이닉스에 의존하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떡할래? 그럴 때 세컨밴드를 반드시 이제 구해 놓는 것이 첨단 산업, 첨단 기업의 뭐 룰이죠. 근데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파운드리를 예를 들면 TSMC, 삼성 다음번에 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인텔이에요. 그래서 뭐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서 잘 이노베이션 하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생태계의 그 확장 뭐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 또 이제 사실은 엔비디아는 미국 회사이긴 하지만 오너가 대만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 사회에서의 어떤 이제 기여도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뭐 미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텔에 지분을 넣어서 피를 섞었다. 이것은 이제 이미지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보자고 하면 이 인텔 구하기는 다르게 이제 시니컬하게 얘기하자면 인텔을 하청업체 만들기 엔비디아의 이제 그런 느낌으로 사실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텔 입장에서는 이제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했다. 뭐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그 엔비디아 칩을 계속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능성이지만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호환되게 못하면 안 되는데 인텔 입장에서는 그걸 호환되게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엔비디아의 그 시장 거기에 이제 쉽게 진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위기에서 그 줄이 하나 내려온 건 맞지만 이게 동아줄이냐 썩은 줄이냐 그냥 나이론 줄이냐 이건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국내 반도체 영향인데요. 그 단기적인 영향과 중장기적 영향을 좀 나눠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봐야 되는 파운드리하고 디램하고 봐야 되는데 파운드리는 악재예요. 그래서 삼성하고 TSMC의 경쟁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제 인텔이 다시 파운드리에서 들어서게 되면 삼성의 마켓시어가 약화될 위험이 이제 하나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HBM을 공급을 해요. 요거는 뭐 우리는 잃을 게 없어요. 그래서 밴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뭐 우리 외에는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메모리 쪽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그 선택이고 그러나 파운드리에서는 이제 그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꺼진 불이 다시 살아나는 이펙트 이제 그 정도로 긍정 부정이 우리한테는 다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 관련해서 대통령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AI는 생태계예요. 이게 칩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빅데이터만 갖고 이게 세 개 다 합쳐져야 되는데 우리로서 이제 초격차라고 얘기하는 건 반도체에서 GPU가 아닌 메모리에서 초격차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를 AI에 적용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AI에서는 우리가 뭐 글로벌 랭킹으로 보면 6등이 안 돼. 그 6등이 1등, 2등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6등이에요. 그래서 AI 산업으로만 얘기하자면 우리는 뭐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걸 이제 뭐 아젠다로 얘기하는 세계 3위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GPU가 있어야 돼요. GPU가 없는데 AI 한다는 건 그건 뭐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브레인 AI를 하네, 뭐 AI 강국을 만드네, 뭐 전 국민 AI를 쓰니까 다 좋은 아젠다이긴 한데 필수적으로 GPU를 엔비디아 고성능 칩을 확보를 해주는 것이 이게 전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아젠다를 많이 날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우리나라의 그 대형 업체들도 엔비디아 칩을 뭐 2,000개 가진 게 다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는 차세대의 AI 모델은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2만 개, 20만 개 이렇게 이제 확보해 준다는 것은 기업이 줄 서가지고 엔비디아한테 받는 건 소용이 없어요. 어느 세월일지 모르고 그럼 차가 지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좋은 것은 뭐 기회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HBM을 엔비디아한테 독점 사실은 공급을 해요. 그래서 우리로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프식 막가파 정책을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라는 것이 지금 AI 칩은 이건 뭐 거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도 HBM 반도체를 한국의 전략 물자로 지정을 하고
이 전략 물자를 사가는 이제 회사는 그 예를 들어 매출의 일정한 비율만큼을 이거를 GPU를 우리한테 우선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싸게 달라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같은 가격으로 주되 우리한테 조금 더 빨리 줄 수 있는 거를 예를 들면 행정명령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한테 뭐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없으면 칩을 못 만드는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를 핑계를 대는 거죠. 한국 정부가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그 GPU를 공급하지 않으면 HBM을 공급할 수 없게 됐다. 어떡하냐. 미안하다. 그래서 정말로 선적을 못한다고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방법을 써서 이 GPU 칩을 먼저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이제 뭐 그 AI의 빅데이터는 결국은 영상 정보 이거죠. 지금은 이제 문자 정보 뭐 이런 거지만 근데 그게 되려고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관련되는 많은 제안들 뭐 이런 공공 목적의 빅데이터를 이게 AI에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그 제한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이게 모든 데이터들이 다가 국가 데이터국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게 AI 개발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서는 그 두 가지 AI 칩을 먼저 확보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 사용에 있어서 정말 민감한 개인정보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리고서 AI의 모델의 지능을 이제 계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은 이거 제도적 법적 제한은 빨리 풀지 않으면 그건 이제 우리가 계속 6등에서 이제 16등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사실 있는 거죠. 이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와 시진핑 최근에 나오는 얘기 중국과 미국 쪽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4차 고위급 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잘된 회담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는 항상 괜찮아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실익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미국은 지금 어떤 감정일까 어떤 상황일까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트럼프의 그 레토릭은 항상 과장 또 이제 뭐 자기 자랑 이걸로 넘쳐나기 때문에 트럼프의 자평은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중국의 반응을 갖고서 평가하는 게 맞는데 중국은 트럼프가 전화하겠다 뭐 잘 됐다고 그러는데 얘들은 공식 논평도 없고 발표도 없어요. 그래서 외교부 대변인이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트럼프가 뭐 회담은 잘 됐고 전화하겠다고 그랬는데 들은 정보 있냐고 그랬더니 외교부 대변인이 아주 쿨하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들은 거 없다. 나 정보 없어. 그래서 난 대답 못해. 온 언론이 다 떠들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의 그런 시니컬한 대응이 이게 중요한데 그 얘기는 이게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 그 합의를 못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무 차원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정상 간의 직접 대화로 이걸 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요지고 이번 4차 회담에서도 보면 마드리드 회담에서 원래 중요한 것은 틱톡이니 뭐니 하는 건 그 메인 이슈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역 석사를 얼마를 줄이고 그리고 관세를 30%를 얼마를 낮추냐 언제부터 하냐 이게 핵심인데 그건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그거는 1차 회담 이후로 90일, 90일 두 번 연기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이게 합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를 이제 이루었다고 그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하나 더 갖다 붙인 것이 틱톡이에요. 그래서 이제 틱톡도 트럼프의 이제 태도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처음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 쫓아내야 된다. 팔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선거 때 이걸 썼단 말이에요. 썼더니 효과가 있어. 당선이 됐어. 그랬더니 이제 1억 7천만 명의 가입자가 있는 미국 인구의 제일 많이 가입자 있는 요거를 자기한테 잘 쓰면은 정치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빅데이터 올려서 조사를 봤더니만 그 틱톡을 쓰는 사람들이 공화당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요거를 쫓아내서 없애기보다는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이제 공화당 또 트럼프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매체로 쓰자. 요렇게 전략을 바꾼 거고 그게 이제 갑자기 이제 툭 튀어나와서 이걸 4차 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처럼 이제 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그 미국 인수하는 건 좋은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는 합의 봤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합의 봤다는 동의를 안 해요.
그래서 그 핵심 뭐냐 그러면 그럼 알고리즘을 어떻게 이제 운영하고 실제적으로 하는 알고리즘을 틱톡이 미국한테 그대로 남겨주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지분만 갖고서 이제 대주주로서의 행세만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알고리즘 못 넘겨준다. 뭐 주주야 이제 미국 네가 하든 말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주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미묘한 그 결론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고 또 웃기는 그러면 누구한테 줄래? 1억 7천만 명의 가입자를 가진 걸 하나 가지면 그래서 이제 트럼프하고 친한 오라클한테 이걸 주겠다. 이제 트럼프 생각이 이런 거죠. 굉장히 이제 사심이 긴 이제 발언이고 그러면 이제 친구한테 도움도 주고 자기 선거에도 도움되고 그러나 국가 대결을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사익하고 연계지어 가지고 하는 것은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근데 트럼프 일기 때도 보면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뭐 그 위법을 했거나 또 트럼프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소송이 걸린 7가지가 넘어요. 근데 지금 이기 정부 들어서도 이게 정말 국익에 공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뭐 아직 많이 있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틱톡의 처리 문제도 보면 이게 트럼프의 사익이 좀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러나 이제 틱톡이 이게 뭐 미중의 경제 협상에서 결정적인 카드로 작용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미국으로서는 두 가지인 것이 하나가 히토리 금속이고 또 하나가 펜타닐이에요. 이 두 가지에서 합의를 못 본다고 하면 이거 틱톡은 이건 마이너한 이슈다. 그래서 그건 트럼프의 이제 선거라든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들어온 것이고 그 본질적인 것에서 이제 해결을 못 보면 그냥 계속 연기될 수밖에 없고 또 중국은 그럼 그 풀어주는 조건이 뭐냐고 그러면 아주 심플해요. 그 AI 칩 반도체 규제 풀라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걸 풀어버리면은 이건 이제 뭐 정치적으로 타기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중국의 AI 산업을 키우는 결과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연계가 돼.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히토리를 안 푼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초격차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초격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등 넘버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only 원이 더 중요해요. 그 1등을 초격차를 하든 뭘 하든 간에 2등, 1등을 추월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예를 들면 그 나라밖에 없는 거. 지금 이게 중국이 미국을 발목 잡고 꼼짝 못하게 하는 이유가 천하의 트럼프가 협상을 지금 4번째 질질질 끌려다니는 이유가 바로 히토리입니다. 히토리 없으면 F-35도 못 만들고 앨런 머스크의 로버트도 전기차도 못 만들 때 있어요. 그런데 이걸 중국이 알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아마 히토리 문제를 끝까지 물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언제까지? 내년 중간선거까지. 그래서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 중간선거 질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필요한 걸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 10월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판이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현황 수준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간 진보된 진일보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다수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기대일 뿐인가요? 지금 말씀해 주신 시기 보면은 내년 사실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히토류 지금 반도체 칩 이거 양측 다 너무나 양보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이상하게 아펙이 뭐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어떤 핫 이슈를 서로 토론하는 장이 아니라 이번에는 미중의 관세 전쟁의 5차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오히려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 뭐 올해 안 나네 그랬던 시진핑이 이제 트럼프 때문에 반드시 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러나 근본적인 이슈들이 이제 히토리 문제하고 반도체 이슈를 서로 맞바꿀 의사가 있냐가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트럼프의 적은 사실은 지금 중국이 아니라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년 안에 뭔가 성과를 내지를 못하면 중간선에서 져버려가지고 상하 양원 중에 하나만 공화당이 놓치게 되는 순간에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패를 알고 있는 중국이 지금 이제 아직도 1년 가까운 시간을 앞두고서 합의를 할 것인가. 여기에 기본적인 의문이 있고 또 이제 트럼프는 그럼 합의를 하고 난 다음번에는 이제 뒤에 다른 조건 없을 것이냐 그러면 또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것이 트럼프의 콜이 마지막 콜이면 이것은 이제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마지막 콜이 아니라 퍼스트 콜이기 때문에 이건 용인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이제 양쪽이 서로가 이제 경제가 안 좋고 또 뭔가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입장에서 일부분 부분 합의 이건 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마 조건의 연장 뭐 90일 했는데 이걸 180으로 늘리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연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밀당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우리로서는 사실은 미중의 아마도 관세 협상은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하더라도 깨끗한 결론 못 낸다. 그러나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미국에서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지만 그것도 이제 3,500억 불에 관한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중국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중 간의 관계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 간의 밸런스를 어떻게 이제 잡을 것인지 이제 그것을 가늠해 보는 이제 뭐 척도가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아펙은 미중보다는 우리 외교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증시 상황을 보는데 삼성전자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구간에서도 5% 넘게 뜁니다. 83,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이거 뭐 기나긴 고통의 흐름이 이제 끊긴다고 보면 될지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좋은 말씀 주신다면요? 제가 볼 때는 뭐 고통의 시간은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부자망해도 3년은 간다고 우리는 그 사이 삼성의 역량을 너무 저평가하고 이제 비하했던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잘한다고 하지만 그 이제 기술의 오리진을 보면 엔지니어들이 삼성 엔지니어가 삼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헛발질을 해서 이제 마이크론하고 삼성으로 그 하이닉스로 가면서 이제 HBM이 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소 할배칩의 그런 저력을 너무 낮게 평가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삼성한테 좋은 점은 첫 번째는 이제 잘못됐던 의사결정을 이제 탑라인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이제 의사결정자가 들어와서 백투 더 베이직 그래서 기본부터 설계부터 다시 하면서 이번에 그 HBM3를 통과를 했고 그래서 이게 일단은 이제 그 사이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매출액으로 늘어나는 거 이익으로 늘어나는 건 크지 않겠지만 드디어 기술의 커트라인을 넘어섰다. 이제 재설계 HBM에서 이제 난관을 없앴다는 것이 기본적인 하반 경직성을 만들고 주가를 올라가게 하는 요인은 이제 두 가지가 되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그 엔비디아가 HBM4 내년부터 적용되는 4의 성능을 이걸 요구사항을 확 올렸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1, 2, 3등 중에서 지금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면 3등이 삼성인데 그 기준을 마이크론은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하이닉스 아니면 삼성인데 삼성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에서 이제 그 아주 이 첨단 공정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마이크론의 위치를 삼성이 쉽게 이제 차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에서 만약에 HBM4에서 지금 그 기본 뭐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합니다만은 ABC 중에서 지금 이제 하이닉스는 B 이 레벨 뭐 요걸 갖고서 D램을 만드는데 삼성은 지금 C 레벨을 가지고서 HBM4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성공한다고 그러면 하이닉스보다 성능이 좋은 HBM4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고 이제 그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하이닉스는 이제 TSMC한테 의뢰서 하지만 삼성은 자체적으로 이게 파운드리 기술이 있어요. 뭐 3나노, 2나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3나노를 갖고서 HBM4를 만들어서 이게 성능이 나오면 하이닉스의 자리를 다시 되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게 그 큰 호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있느냐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당장은 이익이 좋아져야 되는데 삼성한테 이익이 좋아지는 요소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중국이 이게 이제 그 내수경기 부양을 하려고 자동차 가전에 이 세금을 면제해 주고 보조금 주던 거를 노트북하고 핸드폰한테 주면서 중국이 노트북 핸드폰용 이제 D램이 확 늘어났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 메모리에서 가격이 80%씩 막 이렇게 뛰어요. 근데 삼성이 그 캐파를 제일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용 디램의 가격 폭등의 제일 큰 수혜자가 삼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렇고 일부 이제 AI 칩 회사들이 굳이 HBM을 써야 돼?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개발한 걸 보면 HBM을 쓰지를 않고서 이제 DDR을 갖고서 이제 하는 이제 연결을 잘해가지고 이 기술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삼성이 지금 DDR에서는 단연 코어 먹은 1등인데 기존에 있는 DDR 제품에서의 새로운 시장 형성이 이게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삼성의 경우에는 일단은 미래에 대한 꿈 이제 이거 하나 갖고 있고 그리고 당장 지금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이익이 좋아지는 기제가 두 개가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 기술의 낙구성 요거를 콜 테스트를 통과해 가면서 이제 주가의 하반 경직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올라간 이제 이유고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삼성 같은 경우는 뭐 다시 전고점을 가려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시도를 충분히 주가는 할 수가 있다. 지금 나와 있는 경우를 놓고 보면 뭐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구독자님들이 삼성전자 당연히 많이 좀 들고 계셔서 우리 은님께서도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봐도 될까요? 빅사이클이다 뭐다 했는데 정말 이번에는 믿어도 될까요? 질문 남겨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우리 소장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이 책이 나왔잖아요. 이 책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 한 달 전에 네. 나온 책인데요. 네. 차이나 퍼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뭐 여러 가지 중국은 망할 이유도 100가지 있고 흥할 이유도 100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안미 경쟁 끝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전히 뭐 우리 수출 1위가 중국이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주가가 보면 작년 9월 이제 금년 7월 이후로 주가가 2단계씩 상승을 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망했다, 뭐 내수 끝났다 이런 것이 넘지 않았는데 어떻게 중국이 저렇게 가냐 하는 것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결국은 거기에 우리의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을 분야별로 정치, 경제, 뭐 외교 그리고 첨단 기술 거기를 분야별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또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중국을 정확히 봐야 우리가 투자를 하든 중국을 바라보는데 정확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우리가 잘 모르는 중국 또는 오해하고 있는 중국에 관한 얘기들을 뭐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이제 그걸 이해하시기 쉬운 차트를 다 집어넣어서 네. 내용을 다 아는 거 제목 보고 밑에 차트만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정리한 자료인데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뭐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뭐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이제 또 앞서서도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중국에 대한 퍼즐 하나하나를 맞추다 보면 이 뭐 시장을 그리고 경제를 또 투자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큰 그림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